할머니 지금 바로 나가세요. 제발 아무 말도 하지 말고요. 간호사는 작은 쪽지에 뭔가를 급하게 휘갈겨 적더니 복순의 손에 꽉 쥐어 주었습니다. 예? 나가라니 왜요? 무슨 일인데요? 복순은 쪽지를 펼쳐보려 했지만 간호사 유리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눈짓으로 밖을 가리켰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정장 차림의 남자가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간호사는 숨을 삼키며 속삭였습니다. 지금 그냥 나가세요. 제발요. 그날 병원에 난 단순히 건강검진을 받으러 왔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그 한 장의 쪽지가 내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죠. 지금부터 그날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새벽 5시 반 시장 골목에 촛불이 켜집니다. 최복수는 오늘도 어김없이 분식집 셔터를 올렸습니다. 70평생을 이 자리에서 떡볶이와 순대를 팔아온 복순의 손은 거칠었지만 그 손끝에서 만들어지는 음식만큼은 언제나 따뜻했습니다. 에휴, 다 늙어서 일은 무슨 일이람. 그래도 손님들이 오잖아. 복수는 중얼거리면서도 익숙한 손놀림으로 떡을 씻고 어묵을 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 몸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아침마다 손가락 끝이 저렸고 무거운 냄비를 들 때면 어깨가 쑤셨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는 숨이 가빠서 중간에 멈춰 서야 할 때도 많았습니다. 그래도 복수는 참았습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집에서는 딸 은주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40살 딸은 작년에 정리해고를 당한 뒤로 취업을 못하고 엄마 집에 얹혀 살고 있었습니다. 복수는 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뭐라 할 처지가 못 됐습니다. 평생 모은 돈도 얼마 안 남았고 그나마 분식집 장사로 근근히 생활비를 대고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엄마, 이제 좀 쉬어요. 병원도 다녀야 하잖아요. 어깨도 아프다며. 은주가 말했지만 복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야 괜찮아. 병원 가면 돈만 나가잖아. 엄마, 요즘 세상에 그렇게 버티면 큰일 나요. 제대로 검사 좀 받아봐요. 은주의 말에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사실 복순도 알고 있었습니다. 손저림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는 것을, 숨이 가쁜 게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 하지만 병원비가 두려웠습니다. 큰 병이라도 나오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래도 며칠을 고민하다가 복수는 결국 병원에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손이 너무 저려서 국자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고 숨이 자꾸 가빠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가게 단골 손님들에게 미안했지만 오늘 하루만은 쉬어야 했습니다. 은주야, 엄마 오늘 병원 다녀올게. 가게는 쉬는 날이라고 문자 보내놨어. 잘 생각했어요, 엄마. 제대로 검사받고 오세요. 그날 아침 복수는 가게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대신 동네 종합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 로비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복수는 긴장한 마음으로 접수 창구 앞에 섰습니다. 앞 사람들의 접수가 끝나기를 기다리는 동안 복순의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복순의 차례가 됐습니다. 젊은 간호사가 컴퓨터를 보며 물었습니다. 어르신,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최복순입니다. 복순이 대답하자 간호사는 컴퓨터 화면을 보더니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 간호사의 이름표에는 한유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유리는 복순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더니 주변을 재빨리 두리번거렸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유리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할머니, 혹시 이름이 최복순님 맞으세요? 응, 맞는데? 유리는 작은 쪽지에 뭔가를 급하게 휘갈겨 적더니 복순의 손에 확 쥐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목소리를 낮춰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지금 바로 나가세요. 유리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복수는 당황해서 쪽지를 펼쳐보려 했지만 유리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눈짓으로 밖을 가리켰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정장 차림의 남자가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유리 씨,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남자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가슴팍에 단 명찰에는 행정팀장 김성호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유리는 화들짝 놀라며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팀장님. 그냥 안내드리는 중이었어요. 안내요? 뭘 안내하는데 그렇게 수상쩍게 쪽지까지 건네줍니까? 김성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복수는 영문도 모른 채 황급히 병원 문을 나섰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뒤에서 김성호가 유리를 다그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밖으로 나온 복수는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 지금 바로 나가세요. 복순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무슨 일이지? 나한테 무슨 문제가 있는 건가? 복수는 병원 건물을 돌아보았습니다. 유리는 창구 안에서 김성호에게 뭔가를 듣고 있었습니다. 유리의 얼굴은 창백했고 김성호는 뭔가를 따지듯 말하고 있었습니다. 왜? 나가래? 나 뭐 잘못했나? 복수는 쪽지를 주머니에 구겨 넣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검사를 받으러 갔다가 쫓겨나다시피 나온 기분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은주가 물었습니다. 엄마, 벌써 왔어요? 뭐래요? 아무것도. 검사도 못 받고 왔어. 왜요? 무슨 일 있었어요? 복수는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말해봤자 은주가 이해할 것 같지 않았습니다. 아니, 복순 스스로도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사람이 너무 많아서 다음에 다시 가야겠어. 에이, 엄마. 그러지 말고 내일이라도 다시 가요. 복수는 방으로 들어가 쪽지를 다시 꺼내봤습니다. 구겨진 종이 위에 급하게 쓴 글씨가 보였습니다. 복순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날 밤 복수는 잠을 설쳤습니다. 계속 그 간호사 유리의 떨리는 손과 창백한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쪽지에 적힌 글씨가 자꾸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지금 바로 나가세요. 그 말이 귀에 맴돌았습니다. 설마 나한테 이상한 병이 있는 건 아니겠지? 아니면 그 간호사가 날 왜 내보낸 거야? 복수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열심히 살면 다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복수는 그날 이후로 며칠 동안 가게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몸도 아팠지만 무엇보다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쪽지를 수십 번 꺼내 읽어봤지만 그 의미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바로 나가세요. 도대체 왜 나가야 했던 걸까요? 엄마, 또 가게 안 여는 거예요? 이러다 단골 손님들 다 떠나요. 은주가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복수는 대답할 기운도 없었습니다. 손은 여전히 저렸고 가슴은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병원은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쪽지가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저녁 복수는 텔레비전 뉴스를 보다가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화면에 익숙한 건물이 보였습니다. 바로 복순이 갔던 그 병원이었습니다. 동네 종합병원에서 환자 개인정보 유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병원 측은 해킹 피해를 주장하고 있으나 내부자 소행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경찰의 입장입니다. 복순의 손에서 리모컨이 떨어졌습니다. 은주가 화들짝 놀라며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엄마, 저기 엄마가 갔던 병원 아니에요? 맞아. 저기야.
복수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이라니. 혹시 나도 그 중 하나인 건가? 그래서 그 간호사가 날 내보낸 건가? 엄마, 설마 엄마 정보도 유출된 거 아니에요? 은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복수는 주머니에서 구겨진 쪽지를 꺼냈습니다. 지금 바로 나가세요. 그 말이 이제야 조금 이해가 됐습니다. 그 간호사는 뭔가를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복순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최복순 어르신이십니까? 저는 병원 행정팀입니다.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복수는 순간 그날 유리를 다그치던 정장 남자가 떠올랐습니다. 지난번 검사 결과 관련해서 꼭 오셔야 합니다. 중요한 사항이라 반드시 내원하셔야 해요. 검사요? 전 검사도 안 받았는데요. 아, 그러시군요. 그럼 더더욱 빨리 오셔야겠습니다. 건강검진 결과가 나왔는데 이상 수치가 발견됐습니다. 복수는 이상했습니다. 검사도 안 받았는데 무슨 결과가 나온다는 걸까요? 전화를 끊고 나서 복수는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복수는 시장에 나갔습니다. 가게는 열지 않았지만 장이라도 봐야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 입구에서 누군가 복순을 불렀습니다. 할머니. 돌아보니 그날 병원에서 봤던 간호사 유리였습니다. 유리는 주변을 살피더니 복순에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혹시 병원에서 전화 받으셨어요? 응, 어제 받았어. 근데 넌 어떻게 나를? 할머니, 다시 오시면 안 돼요. 절대로요. 유리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복수는 유리의 팔을 잡았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니? 나한테 무슨 병이라도 있는 거야? 아니에요, 할머니. 병이 아니라 행정팀장이 할머니 계좌를 노리고 있어요. 복수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계좌를 노린다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이 환자 정보를 빼돌려서 고령자 계좌를 해킹하고 있어요. 제가 실수로 할머니 정보를 봤는데 할머니 이름이 명단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날 급하게 쪽지를 드린 거예요. 복순의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명단에 내 이름이? 그럼 내 돈이 위험하다는 건가? 할머니, 빨리 은행 가서 비밀번호 바꾸시고 경찰에 신고하세요. 그리고 절대 병원에 가시면 안 돼요. 유리는 그 말을 남기고 황급히 사라졌습니다. 복수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통장. 복수는 급히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은주야, 내 통장 어디 있어? 엄마 통장요? 서랍에 있잖아요. 복수는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은행으로 달려가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창구 직원이 통장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잔액이 없으시네요. 뭐라고? 복순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통장에는 0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보험금, 평생 모은 돈, 그 모든 게 사라져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지난주에 전부 출금되셨는데요. 어르신께서 직접 카드로 출금하신 거 아니세요? 복수는 비틀거렸습니다. 카드는 은주에게 맡겼습니다. 비밀번호까지 알려줬습니다. 아파서 은행 다니기 힘들다고 했을 때 은주가 대신 관리하겠다고 했습니다. 복수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은주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복수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은주야, 나와봐. 왜요, 엄마? 통장 얘기 좀 하자. 은주가 방문을 열었습니다. 복수는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은주야, 이 돈 내가 쓴 거야? 은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복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 잠깐만 빌린 거야. 나중에 갚을게. 진짜야. 그 돈은 내 아버지 보험금이야. 우리가 살아갈 마지막 돈이었어. 복수는 주저앉았습니다.
병원의 위험은 피했지만 정작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당한 겁니다. 은주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빚이 너무 많아서 이러다 죽을 것 같았어. 복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배신감과 두려움, 그리고 분노가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건 이제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복수는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게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복수는 방에 틀어박혀 지냈습니다. 통장의 잔액 0원. 그 숫자가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은주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복순도 은주와 마주칠 용기가 없었습니다. 엄마, 밥은 먹어야지. 은주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지만 복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모은 돈이 사라졌습니다. 남편이 남긴 마지막 흔적마저 없어졌습니다. 이제 뭘 믿고 살아야 할까요?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저녁, 복수는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에서 또다시 그 병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환자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병원 행정팀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행정팀장이 환자 정보를 이용해 고령자 계좌를 해킹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복수는 화면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카메라에 잡힌 남자는 바로 그날 유리를 다그치던 김성호였습니다. 검은 재킷을 머리에 뒤집어 쓴 채 경찰차에 오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현재까지 피해자는 15명으로 파악되며 피해 금액은 총 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복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15명. 혹시 나도 그중 하나였을까요? 만약 유리가 쪽지를 주지 않았다면 나도 피해자가 됐을까요?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최복순 어르신이십니까? 저는 서부경찰서 형사 박민수입니다. 복순의 손이 떨렸습니다. 경찰이라니. 어르신께서 지난달 성심병원에 방문하신 기록이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혹시 행정팀장 김성호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아, 잠깐 본 적은 있습니다. 혹시 그 사람한테서 이상한 연락을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계좌 관련해서 피해를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복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계좌 피해는 은주가 일으킨 거지 김성호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복순의 정보를 노렸던 건 분명했습니다. 저는 피해는 없었습니다. 근데 병원에서 전화가 한 번 왔었어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검사 결과가 나왔으니 병원에 오라고 했어요. 근데 전 검사도 안 받았거든요. 전화 너머로 형사가 뭔가 적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조사에 협조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어르신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복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병원에서 있었던 일을 모두 말했습니다. 유리가 건넨 쪽지, 김성우가 다가왔던 일, 그 후 받았던 전화까지. 감사합니다, 어르신. 큰 도움이 됐습니다. 참, 혹시 그때 쪽지를 건넨 간호사 이름을 기억하십니까? 한유리요. 이름표에서 봤어요. 알겠습니다. 필요하면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복수는 오랜만에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적어도 자신은 피해를 입지 않았다는 게 다행이었습니다. 유리가 준 쪽지 덕분이었습니다. 며칠 후 복수는 용기를 내서 시장에 나갔습니다. 오랜만에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어디 아프셨어요? 한참 문 닫고 계셔서 걱정했잖아요. 미안해요. 몸이 좀 안 좋아서요. 복수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은 여전히 텅 빈 것 같았습니다. 떡볶이를 만들면서도 자꾸 통장 생각이 났습니다.
은주 생각이 났습니다. 오후쯤 됐을 때 누군가 가게 앞에 섰습니다. 고개를 드니 유리였습니다. 할머니. 유리는 숨을 헐떡이며 복순에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경찰한테 연락받았다고 들었어요. 응, 괜찮아. 너 덕분에 나는 피해 안 입었어. 유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다행이에요. 정말 다행이에요. 제가 그날 실수로 명단을 봤는데 할머니 이름이 있어서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급하게 쪽지를 드린 거예요. 내가 아니었으면 나도 당했겠지. 고마워, 정말. 유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실 저도 무서웠어요. 팀장님한테 들킬까봐. 근데 할머니를 그냥 보낼 수가 없었어요. 복수는 유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손이 자신을 구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혹시 다른 문제는 없으세요? 안색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복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내 통장이 텅 비었어. 딸이 다 써버렸거든. 유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딸분이요? 응. 빚이 있었나 봐. 나도 몰랐어. 카드랑 비밀번호를 맡겼는데 다 쓴 거야. 복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유리는 복순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할머니, 그건 경찰에 신고하셔야 해요. 내 딸인데 어떻게 신고를 해? 그냥 참아야지. 할머니. 유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복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돈은 다시 벌면 되지. 나 아직 일할 수 있잖아. 하지만 복순의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유리는 복순을 안아줬습니다. 낯선 사람의 품이었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복수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은주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오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미안해. 은주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복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은주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복수는 은주를 바라봤습니다. 딸의 눈은 충혈돼 있었고 얼굴은 야위어 있었습니다. 40살 딸이 이렇게 초라해 보인 적이 없었습니다. 엄마, 나 진짜 미안해. 빚쟁이들이 자꾸 전화하고 집까지 찾아오고 이러다 죽을 것 같았어. 은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복수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얼마야? 빚이 얼마나 되는데? 4천만 원. 복수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4천만 원. 그 돈이면 복순이 10년은 일해야 모을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많이 빌렸어? 회사 다닐 때 카드를 좀 썼고 잘린 후에 대출받아서 생활비 쓰고 그러다 보니 이렇게 됐어. 엄마,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복수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쩔 수 없었다는 말이 귀에 걸렸습니다. 정말 어쩔 수 없었을까요? 복순에게 말이라도 했어야 하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내 돈을 다 쓴 거야? 내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돈을? 엄마, 미안해. 진짜 미안해. 갚을게. 꼭 갚을게. 은주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복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딸을 보는 게 괴로웠습니다. 일어나. 무릎 꿇는다고 돈이 돌아오니? 엄마, 이제 나도 믿을 사람이 없구나. 병원 사람들은 내 돈을 노렸고 내 딸은 내 돈을 훔쳐갔고 복순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은주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나 정말 잘못했어. 용서해줘. 복수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더 이상 딸과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방문을 닫고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평생 열심히 살았는데 이제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복수는 가게에 나갔습니다.
일이라도 해야 정신을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떡을 씻고 어묵을 썰고 국물을 끓이는 동안만큼은 아무 생각도 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손님들이 뜸해질 무렵 복순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최복순 씨 맞습니까? 저는 대한저축은행 채권 추심팀입니다. 복순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최은주 씨가 대출 연체를 하고 있는데 보증인이 최복순 씨로 돼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상환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증인이요? 전 보증을 선 적이 없는데요. 서류에 서명이 돼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복수는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은주가 몰래 보증을 세운 걸까요? 잠깐만요. 제가 확인 좀 해보고 다시 연락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복수는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은주는 방에 없었습니다. 복수는 은주 방을 뒤졌습니다. 서랍장을 열자 서류 몇 장이 나왔습니다. 대출 계약서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분명히 복순의 이름과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복순은 주저앉았습니다. 은주가 복순의 도장을 몰래 사용한 겁니다. 복순은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배신감이 온몸을 휩쌌습니다. 저녁 무렵 은주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복순은 대출 계약서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니? 은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엄마, 그건 내 이름으로 보증을 섰어? 내 허락도 없이? 엄마, 미안해. 그때 돈이 너무 급했어. 엄마한테 말하면 안 된다고 할 것 같아서. 그래서 몰래 내 도장을 찍은 거야? 복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엄마, 용서해줘.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또 어쩔 수 없었다는 소리야? 내가 어쩔 수 없었던 게 뭐가 있어? 다 내 선택이었잖아. 복수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평생 자식에게 소리를 질러본 적이 없었는데 오늘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니? 내가 직장 잘렸을 때도 아무 말 안 했잖아. 집에서 먹고 자는 것도 다 봐줬잖아. 그런데 넌 뭘 한 거야? 내 돈 훔치고 내 이름 도용하고. 은주는 울면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미안해. 나 잘못했어. 다 내가 못나서 그래. 나 좀 살려줘. 복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은주가 복순의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엄마, 날 버리지 마. 나 엄마밖에 없어. 복수는 은주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나도 이제 너밖에 없어. 근데 넌 날 배신했잖아. 복수는 방문을 닫았습니다. 밖에서 은주가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복순도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그날 밤 복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평생 일해서 모은 돈도 없고 이제는 빚까지 떠안게 됐습니다. 70평생 이렇게 막막한 적이 없었습니다. 새벽 무렵 복수는 주머니에서 구겨진 쪽지를 꺼냈습니다. 지금 바로 나가세요. 유리가 건넨 이 쪽지가 복순을 구했습니다. 병원의 위험에서는 벗어났지만 정작 집안에 더 큰 위험이 있었던 겁니다. 복순은 쪽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이 종이 한 장이 지금 복순이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낯선 사람이 건넨 쪽지가 가족보다 더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복순은 매일 가게를 열었지만 마음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손님들은 여전히 떡볶이를 주문했고 복순은 웃으며 음식을 내놨지만 그 웃음 뒤에는 깊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은주는 집에서 나가지 않았습니다. 방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복순도 은주와 마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집에 살면서도 서로를 피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유리가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어서 와. 앉아. 유리는 의자에 앉으며 복순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할머니, 안색이 더 안 좋아지신 것 같아요. 혹시 딸분이랑 이야기는 하셨어요? 복순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야기해봤자 소용없어. 이미 돈은 다 쓰고 빚보증까지 서 있더라고. 빚보증이요? 응. 내 이름으로 4천만 원짜리 대출 보증을 섰더라고. 내 허락도 없이. 유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건 명백한 위조예요. 경찰에 신고하셔야 해요. 내 딸인데 어떻게 신고를 해? 그냥 내가 갚아야지. 할머니, 그럼 할머니는 어떻게 살아요? 복순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복순도 알고 있었습니다. 70살에 4천만 원을 갚는다는 건 불가능하다는 걸. 하지만 딸을 감옥에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병원에 이야기 좀 해볼게요. 혹시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몰라요. 보상? 네, 할머니도 김성우한테 위협받았잖아요. 개인정보가 유출될 뻔했고요. 병원 측에서 책임을 져야 해요. 복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나는 실제 피해를 본 건 아니니까. 그래도 시도는 해봐야죠. 유리는 복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복순은 유리의 따뜻한 손길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날 저녁 복순이 집으로 돌아오니 낯선 남자 2명이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최복순 씨 맞으십니까? 네, 그런데요. 저희는 대한저축은행 채권 추심팀입니다. 최은주 씨 대출금 상환에 대해 이야기 좀 하려고 왔습니다. 복순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지금 당장 2천만 원을 상환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에 들어갑니다. 보증인이신 최복순 씨께서 책임지셔야 합니다. 2천만 원이요? 그런 돈 어디 있어요? 그럼 담보로 잡을 수 있는 게 있으십니까? 집이나 가게나. 복순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집은 전세였고 가게는 월세였습니다. 그럼 최은주 씨를 직접 만나야겠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그때 은주가 집 안에서 나왔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충혈돼 있었습니다. 제가 최은주입니다. 남자들이 은주에게 다가갔습니다. 최은주 씨, 대출금 상환 계획이 있으십니까? 지금은 없습니다. 그럼 법적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습니다. 남자들은 서류를 꺼내 은주에게 건넸습니다. 복수는 그 광경을 넋을 놓고 바라봤습니다. 일주일 드리겠습니다. 일주일 안에 2천만 원을 상환하지 않으면 소송을 진행하겠습니다. 남자들이 떠나고 나서 복순과 은주는 현관 앞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은주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복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복수는 가게를 열지 않았습니다. 대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유리를 만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병원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복수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저기 복도 끝에 김성우가 서 있었습니다. 뉴스에서는 구속됐다고 했는데 왜 병원에 있는 걸까요? 복수는 황급히 숨었습니다. 김성우는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아직 끝난 게 아니라니까. 명단에 있던 사람들 중에 아직 처리 안 된 게 몇 명 있어. 특히 그 최복순이라는 할머니, 그 사람 계좌 아직 살아있더라고. 복수는 숨이 막혔습니다. 저 사람이 아직도 자신을 노리고 있다는 겁니까? 경찰한테 걸렸지만 증거가 부족해서 보석으로 나왔어. 빨리 처리하고 튀어야 해. 김성우는 전화를 끊고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복수는 벽에 몸을 숨긴 채 떨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뒤에서 유리가 복순을 불렀습니다. 복수는 화들짝 놀라며 유리를 잡았습니다. 유리야,
저 사람이 나왔어. 김성우가 보석으로 나왔대. 유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요? 그럴 리가 없는데. 방금 통화하는 걸 들었어. 나를 아직도 노리고 있대. 유리는 복순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할머니, 지금 당장 여기서 나가야 해요. 빨리요. 유리가 복순을 이끌고 병원 밖으로 나갔습니다. 뒤에서 김성우가 로비로 내려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복순과 유리는 숨을 죽이며 병원을 빠져나왔습니다. 할머니,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저 사람이 보석으로 나와서 할머니를 노리고 있다고요. 복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딸에게 배신당하고 빚에 쫓기고 이제는 범죄자한테까지 쫓기는 신세가 됐습니다. 유리야,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복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유리는 복순을 안아줬습니다. 할머니, 우리가 함께 해결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복순의 마음속 두려움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도망쳐야 할 사람이 이렇게 많았습니다. 빚쟁이들, 그리고 김성우. 복순은 숨을 곳을 찾아야 했습니다. 복순과 유리는 병원 근처 작은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복순은 손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김성우의 차가운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아직 처리 안 된 게 몇 명 있어. 최복순이라는 할머니. 할머니, 물 좀 마셔요. 유리가 물컵을 건넸지만 복순은 손이 떨려서 제대로 잡지 못했습니다. 유리야, 저 사람이 날 어떻게 찾아낸 거지? 내 통장은 이미 비었는데. 할머니, 김성우는 할머니 정보를 다 가지고 있어요. 주소, 전화번호, 계좌번호까지. 보석으로 나온 이상 할머니를 직접 찾을 수도 있어요. 복순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럼 나 어떻게 해야 해? 집에도 못 들어가는 거야? 유리는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제 원룸으로 며칠만 피해 계세요. 그동안 제가 경찰에 이야기해 볼게요. 안 돼. 너한테까지 피해를 줄 순 없어. 할머니, 지금은 할머니 안전이 먼저예요. 유리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복순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유리의 원룸으로 향했습니다. 좁은 방이었지만 복순에게는 유일한 안식처였습니다. 유리는 복순을 의자에 앉히고 차를 끓였습니다. 할머니, 딸분한테는 연락하셔야 하지 않을까요? 복순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은주한테? 무슨 말을 해? 이미 나한테 할 수 있는 건 다 했잖아. 그래도 가족인데요. 가족이라는 게 뭔지 모르겠어. 나를 배신한 사람이 가족이야. 나를 구한 내가 가족이야? 복순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가 묻어났습니다. 유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복순은 유리의 집에서 잤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김성우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은주의 울먹이는 목소리도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새벽 무렵 복순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은주였습니다. 엄마, 어디 있어? 집에 안 들어와? 나 좀 쉬고 있어. 걱정하지 마. 엄마, 미안해. 진짜 미안해. 엄마 없으니까 너무 무서워. 복순은 전화를 끊고 싶었지만 은주의 떨리는 목소리가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은주야, 너 지금 집에 있어? 응, 엄마. 집에서 나가지 마. 위험한 사람이 날 찾고 있어. 뭐? 무슨 소리야? 복순은 김성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은주는 숨을 죽이며 들었습니다. 엄마, 그럼 경찰에 신고해야지. 그래, 유리가 신고한다고 했어. 너는 집에만 있어. 알았지? 알았어, 엄마. 근데 엄마 언제 들어와? 복순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언제 들어갈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유리는 경찰서에 갔습니다. 형사 박민수를 만나 김성호가 보석으로 나온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형사님, 김성호가 아직도 최복순 할머니를 노리고 있어요. 제가 직접 들었어요. 박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김성호가 보석으로 나온 건 증거 부족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우리도 계속 감시하고 있습니다. 감시만 하면 뭐해요? 할머니가 위험하다고요. 유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박민수는 유리를 진정시켰습니다. 한유리 씨, 제가 최복순 어르신 집 앞에 경찰을 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성호 움직임도 추적하겠습니다. 정말요? 네, 어르신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유리는 조금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그날 오후 복수는 유리의 집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화면에 익숙한 건물이 나왔습니다. 복순의 분식집이 있는 시장이었습니다. 시장 상가에서 화재가 발생해 인근 가게 여러 곳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복수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화면에는 연기가 피어오르는 시장 골목이 보였습니다. 복순의 가게 바로 옆 건물이었습니다. 저기, 내 가게야. 복수는 황급히 신발을 신었습니다. 유리가 말렸습니다. 할머니, 위험해요. 김성우가 찾을 수도 있어요. 내 가게를 놔두고 어떻게 가만히 있어. 복수는 유리에 만류를 뿌리치고 시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시장 입구는 소방차와 경찰차로 가득했습니다. 복수는 숨을 헐떡이며 자신의 가게로 갔습니다. 다행히 복순의 가게는 불에 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옆 가게에서 넘어온 연기 때문에 가게 안은 그을음투성이었습니다. 복수는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할머니, 뒤에서 유리가 복순을 쫓아왔습니다. 할머니, 여긴 위험해요. 빨리 나가요. 그때 가게 밖에서 낯선 그림자가 지나갔습니다. 복순과 유리는 동시에 그쪽을 봤습니다. 김성호였습니다. 저기, 저 사람, 유리가 소리쳤습니다. 김성호는 복순을 발견하고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최복순 씨, 이렇게 만나네요. 김성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복순은 뒷걸음질 쳤습니다. 당신, 왜 날 따라다니는 거예요?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마무리를 해야죠. 당신 계좌가 비어 있더군요. 누가 먼저 손댔나 봐요? 김성우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신 명의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요. 대출도 받을 수 있고 카드도 만들 수 있죠. 복순은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유리가 복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경찰 불러요. 유리가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김성우는 유리의 손에서 전화기를 낚아챘습니다. 한유리 씨, 당신도 조심해야 할 거예요. 당신이 나한테 한 짓, 내가 다 알고 있어요. 김성우는 전화기를 바닥에 던졌습니다. 화면이 깨졌습니다. 복수는 유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유리야, 도망쳐. 두 사람은 가게 뒷문으로 달렸습니다. 김성우가 뒤쫓아왔습니다. 복수는 70살 몸으로 달릴 수 있는 만큼 달렸습니다. 하지만 숨이 가빠서 더 이상 달릴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 조금만 더요. 유리가 복순을 끌었습니다. 그때 앞에서 경찰차가 나타났습니다. 형사 박민수였습니다. 김성호, 거기서. 김성호는 멈춰 섰습니다. 복순과 유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시장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형사 박민수와 경찰관들이 김성호를 둘러쌌습니다. 김성호는 손을 들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비웃음이 남아 있었습니다. 김성호, 보석 조건 위반과 협박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관이 수갑을 채웠습니다.
김성우는 복순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최복순 씨, 당신 운이 좋았어요. 하지만 당신 계좌는 이미 비어 있잖아요. 누가 먼저 털어갔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복순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 이상 그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김성우는 경찰차에 실려갔습니다. 박민수가 복순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십니까? 네, 덕분에 살았습니다. 복순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유리가 복순을 부축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안전해요. 복순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 무게는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김성우는 잡혔지만 복순의 문제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빈 통장, 딸의 빚, 그리고 무너진 신뢰. 어르신, 경찰서에서 진술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은 늦었으니 내일 오실 수 있으십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순은 유리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 앞에는 은주가 서 있었습니다. 은주는 복순을 보자마자 달려왔습니다. 엄마, 뉴스 봤어. 괜찮아? 괜찮아. 복순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은주는 복순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엄마를 이렇게 만들었어. 복순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풀렸습니다. 유리가 물을 가져왔습니다. 은주는 복순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나 정말 잘못했어. 돈은 내가 꼭 갚을게. 일자리 찾아서 열심히 일할게. 복순은 은주를 내려다봤습니다. 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은주야. 응, 엄마. 돈보다 내가 살아서 여기 있는 게 다행이야. 복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주는 복순의 무릎에 얼굴을 묻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진짜 미안해. 복순은 은주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분노도 있었고 배신감도 있었지만 그래도 은주는 복순의 딸이었습니다. 돈은 다시 벌면 돼. 근데 사람은 잃으면 끝이야. 유리는 그 광경을 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복순이 유리를 돌아봤습니다. 유리야, 내가 없었으면 나 어떻게 됐을까? 할머니, 그날 쪽지를 줬을 때 넌 나를 살렸어. 정말 고마워. 유리는 복순에게 다가가 안아줬습니다. 복순도 유리를 안았습니다. 낯선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가족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됐습니다. 며칠 후 복순은 경찰서에서 진술을 마쳤습니다. 김성우는 추가 혐의로 재구속됐고 병원은 피해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복순도 보상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어르신, 병원 측에서 500만 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박민수가 말했습니다. 복순은 놀랐습니다. 500만 원이요? 네, 어르신께서 직접적인 피해는 없었지만 개인정보 유출과 협박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인정받으셨습니다. 복순은 눈물이 났습니다. 500만 원. 큰 돈은 아니었지만 지금 복순에게는 희망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복순은 은주를 불렀습니다. 은주야. 응, 엄마. 이 돈으로 내 빚 일부를 갚자.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 둘이 일해서 천천히 갚는 거야. 은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그건 엄마 돈이잖아. 내가 일해서 갚을게. 우리가 함께 갚는 거야. 넌 내 딸이잖아. 복순이 은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주는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이제 그만 미안하다고 해. 앞으로 잘하면 되는 거야. 그날 저녁 복순과 은주는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둘이서 밥상을 마주했습니다. 은주가 밥을 먹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 내일부터 일자리 알아볼게. 편의점이든 식당이든 뭐든 할게.
그래, 열심히 해보자. 엄마도 가게 다시 열 거야. 엄마, 가게 괜찮아? 화재 때문에 피해 없었어? 연기 때문에 좀 그을렸지만 청소하면 돼. 걱정하지 마. 복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은주도 따라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은주의 미소였습니다. 일주일 후 복수는 가게를 다시 열었습니다. 청소를 하고 그을음을 닦아내고 새 냄비를 들였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오랜만이에요. 많이 걱정했어요. 고마워요. 이제 괜찮아요. 복수는 떡볶이를 만들며 웃었습니다. 손은 여전히 가끔 저렸지만 마음만큼은 가벼워졌습니다. 어느 날 오후 유리가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화분을 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개업 선물이에요. 어머, 고마워. 들어와, 떡볶이 먹고 가. 유리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복수는 떡볶이 한 접시를 내왔습니다. 할머니, 그날 쪽지 기억하세요? 그럼 내 생명의 은인인데. 복수는 주머니에서 구겨진 쪽지를 꺼냈습니다. 지금 바로 나가세요. 그 글씨는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할머니, 그거 아직 가지고 계셨어요? 응. 이 종이 한 장이 날 살렸잖아. 평생 간직할 거야. 유리는 복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제가 실수로 준 쪽지였는데 결과적으로 할머니를 구한 거잖아요. 그게 참 신기해요. 하늘이 보낸 거지. 내가 그날 나한테 쪽지를 준 건 우연이 아니었어. 복순은 쪽지를 지갑에 다시 넣었습니다. 그 쪽지는 복순에게 새로운 삶을 준 신호였습니다. 믿음을 잃었을 때 희망을 준 한 장의 종이었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시장에는 다시 활기가 돌아왔고 복순의 분식집에도 손님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복순은 여전히 새벽 5시 반에 일어나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엄마, 어묵 다 썰었어요. 은주가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석 달 전과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고 눈빛에는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고생했어. 오늘 손님 많을 것 같은데 준비 잘해야겠다. 복수는 떡볶이 국물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은주는 낮에는 가게를 도왔고 저녁에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힘들었지만 은주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이번 달에 100만 원 더 갚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우리 딸 대견하네. 복수는 은주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석 달 동안 모녀는 함께 1,500만 원을 갚았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손님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복순과 은주는 손발을 맞춰 일했습니다. 떡볶이를 담고 순대를 썰고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맛있어요. 고맙습니다. 많이 드세요. 복수는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그때 가게 앞에 익숙한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유리였습니다. 그리고 유리 옆에는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 유리가 손을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어서 와, 유리야. 그런데 옆에 분은? 아, 병원 원장님이세요. 할머니께 인사드리고 싶다고 하셔서 모시고 왔어요. 원장 박도훈이 복순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복순 어르신, 처음 뵙겠습니다. 성심병원 원장 박도훈입니다. 아이고, 원장님이 여기까지 오시다니. 앉으세요. 복순은 황급히 의자를 닦았습니다. 박도훈은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그간 저희 병원 때문에 많이 놀라셨죠? 정말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이미 다 지난 일인걸요. 한유리 간호사 덕분에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유리 씨가 용기 있게 어르신께 경고를 해준 덕분이죠. 박도훈은 유리를 돌아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유리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저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당연한 일이 아니었어요. 유리 씨는 자신의 위험을 무릅쓰고 환자를 보호했습니다. 그래서 병원 측에서 유리 씨에게 모범 직원상을 수여하기로 했습니다. 복수는 유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유리야, 축하해. 정말 잘 됐다.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가 아니었으면 저도 용기 낼 수 없었어요. 박도훈은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어르신, 이건 병원에서 드리는 추가 보상금입니다. 김성호 사건 이후 병원 시스템을 전면 개편했고 피해자분들께 성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아니에요. 이미 보상금 받았는걸요. 어르신께서는 특별한 경우십니다. 유리 씨의 용기로 더 큰 범죄를 막을 수 있었고 어르신께서도 경찰 조사에 적극 협조해 주셨습니다. 부디 받아주십시오. 복수는 망설이다가 봉투를 받았습니다. 안에는 3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원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박도훈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앞으로 건강검진 필요하시면 언제든 병원에 오십시오. 무료로 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원장님. 박도훈이 떠나고 유리와 복순과 은주만 남았습니다. 복순은 봉투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은주야, 이 돈으로 빚 조금 더 갚자. 엄마, 그건 엄마가 쓰세요. 건강도 챙기고. 건강은 괜찮아. 우리 빚부터 갚는 게 먼저야. 유리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웃었습니다. 할머니, 딸분이랑 정말 사이 좋아지셨네요. 응, 이제 우리 둘밖에 없잖아. 서로 의지하며 살아야지. 복순은 은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주도 복순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날 저녁 복순과 은주와 유리는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복순이 만든 떡볶이와 순대를 나눠 먹으며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할머니, 제가 처음 쪽지를 드렸을 때 생각나세요? 그럼 그때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저도 떨렸어요. 팀장님한테 들킬까봐. 그래도 내가 용기 내줘서 내가 살았어. 복수는 지갑에서 쪽지를 꺼냈습니다. 낡고 구겨진 종이였지만 복순에게는 보물이었습니다. 이 쪽지, 나 평생 간직할 거야. 유리는 쪽지를 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할머니, 그 쪽지는 실수로 드린 거였어요. 제가 명단을 잘못 봐서. 실수가 아니었어. 하늘이 너를 통해서 나한테 보낸 신호였어. 지금 바로 나가세요. 그 말이 내 인생을 바꿨잖아. 복수는 쪽지를 다시 지갑에 넣었습니다. 은주가 물었습니다. 엄마, 그 쪽지가 그렇게 중요해요? 응. 이 종이 한 장 덕분에 내가 내 인생을 지켰어. 김성우한테도 당하지 않았고, 너랑도 화해할 수 있었고, 유리 같은 좋은 사람도 만났잖아. 은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쪽지를 바라봤습니다. 그 쪽지는 엄마를 살렸네요. 그래, 날 살렸어. 세 사람은 웃으며 저녁을 마쳤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복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열심히 살면 다 괜찮을 줄 알았는데 사는 게 쉽지만은 않더라고. 근데 이제 알았어. 혼자서는 안 되는 거야. 누군가와 함께 해야 하는 거지. 유리와 은주는 복순의 양옆에 앉았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몇 달이 더 지나고 복순의 가게는 시장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곳이 됐습니다. 복순과 은주는 함께 일하며 빚을 갚아나갔고 유리는 자주 가게를 찾아와 복순에게 힘이 돼주었습니다. 그리고 복순은 항상 지갑 속에 그 쪽지를 넣고 다녔습니다. 지금 바로 나가세요. 그 한마디가 복순의 삶을 구했고
새로운 시작을 선물했습니다. 햇살이 가게 유리창을 비추며 복수는 떡볶이 국물을 저었습니다. 옆에서는 은주가 어묵을 썰고 문 밖에서는 유리가 손을 흔들며 들어왔습니다. 복수는 웃으며 유리를 맞이했습니다. 어서 와, 우리 유리. 복순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피어올랐습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에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라이브였습니다.